비영리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과 콘서트 주관사 뮤직앙코르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메바 컬처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노동 허가증 발급 처리가 지체되면서 처리 기간이 3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의 올해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학생들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휴대폰 교내 반입이 시행된 지 불과 2주 만에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뉴욕 일원의 렌트 상승률이 5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비영리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과 콘서트의 주관사 뮤직앙코르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메바 컬처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뉴욕 가정상담소에 기부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메바 컬처 투어 2015 콘서트가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됩니다. 뮤직앙코르와 비영리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 관계자들은 어제 맨해튼 아레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콘서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뮤직앙코르 브라이언 킴 최고 업무 책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서 K-팝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협력해준 모임과 가정상담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팝의 미국에 있는 인더스트리의 비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공연을 하는 것도 수익을 버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이제 좋은 오거나이제이션 KSFC 모임을 다 알리고 싶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중 일부는 뉴욕 가정상담소에 전달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혜 가정상담소 프로그램 디렉터는 기부금은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모임, 언니 형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등의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000불 정도가 전달될 예정인데요. 티켓이 더 팔리게 되면 더 많이 전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기부 전달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면서 도우면서 쓰여지는 그런 기부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힙합 가수 다이나믹 듀오, 크러쉬,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등이 참여하는 아메바 컬처 투어 콘서트는 오는 3월 28일 오후 8시 맨해튼에 위치한 터미널 5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노동허가증 발급 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인력 부족으로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부분 3개월이 넘고 있는데 한동안은 지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com은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처리 지체의 주된 이유로 서류 심사와 처리 교육을 받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추후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노동허가 발급 지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일시 중단된 대통령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재개될 경우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1월 31일 기준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일부를 제외한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모두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처리 기간을 3개월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3개월을 넘겨 노동허가증 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의 올해 신입생에서는 아시안 학생들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많다는 분석이지만 인종 다양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8개의 명문 특목고의 신입생 가운데 아시아계가 잇따라 50%를 넘어서면서 인종 다양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욕의 8개의 명문 특목고 신입생 5,103명 가운데 흑인은 5%, 히스패닉계는 7%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인 등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무려 52%에 달했고 백인 학생은 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특목고 스타이브센트는 전체 신입생 953명 가운데 흑인이 고작 10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재학생 가운데 아시아계 비율은 무려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뉴욕시 내 특수 목적고도 뉴욕 인구의 인종 다양성을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목고의 경우 현재 입학 시험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내신과 출석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반입이 지난 2일부터 전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실 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뉴욕시에서 공립학교 휴대폰 반입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벌써 각종 부작용이 나오면서 이번 정책이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이번 정책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스마트폰 교내 반입으로 발생할 사이버 왕따와 도난 등 각종 문제에 대처할 예방책이 미리 정립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학생들의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휴대폰 반입이 장점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셀폰 교내 반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각 학교들이 자체 수업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이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퀸즈 공립도서관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공립도서관 중 한국어 관련물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플러싱 도서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도서관에 따르면 퀸즈 공립도서관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공립도서관 중 가장 많은 한국어 관련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도서관의 여러 분관 중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맥골드릭, 미첼 린든 분관은 한국어 책과 잡지, 신문, DVD 등이 다량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북의 인기 증가와 함께 한국어 책 이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도서관 카드 신청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조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 등의 단체가 도서관에 신청할 경우 단체를 직접 방문해 퀸즈 공립도서관 도서카드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측은 또 한국어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체크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방과 후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 렌트값이 비싼 건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지만 렌트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의 소득 증가가 렌트 인상률을 한참 밑돌면서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미 70개 대도시의 지난 2009-2014년 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1원의 렌트 상승률은 5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욕 1원 25세에서 44세의 세입자 소득은 8.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해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사됐습니다. 뉴욕에 이어 렌트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캘리포니아주의 샌허제이로 각각 32.38%와 25.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애틀과 샌허제이의 세입자 소득은 15.3%와 8.3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전국적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렌트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이런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수석 경제학자는 같은 기간 주택 소유주의 자산은 늘어난 반면 임대 세입자의 자산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최근 신규 개발이 한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면 5년 안에 2,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와 교통 혼잡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햄슬리 부지의 주상복합 쇼핑몰 허드슨 라이츠와 47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더 모던 등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3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리는 앞으로 5년간 약 2,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규모 신규 공급 증가로 포트리 일대의 교통과 학교 과밀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트리의 교통 정체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이용하는 인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교통 흐름에 최적화된 도로 시스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페리 등 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약 10%의 학생 증가가 예상된다며 신규 학급 신설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항공사들의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높은 수익과 마진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대폭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항공사들의 실적은 크게 급등했지만 항공사들의 고객 서비스는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은 항공사들은 지난해 4, 4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델타 등 미국 10대 항공사들은 2014년 총 7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마진율은 4.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은 크게 늘었습니다. 항공사 정시 도착률과 항공편 취소율이 급증하고 여행객들의 수화물 분실률과 손상률도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항공사마다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항공사들의 정시 도착률은 4년 만에 최저치인 76%로 떨어졌고 승객 1,000명당 3.6명의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등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접수한 항공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지난해 9,070건으로 2013년에 7,334건에 비해 무려 23.7%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태생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는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미국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이민 성향 이민연구센터는 가임기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분석한 인구 센서스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임기의 이민자 여성과 미국 태생 여성의 출산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폭이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여성의 경우 2008년 1,000명당 신생아 출산은 76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6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 태생 가임 여성의 경우 2008년 출산율 1,000명당 55명에서 2013년 50명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가임기 이민자 여성과 미국 태생 여성의 출산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여성 이민자의 출산율이 미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3월 27일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잡코리아 USA가 주관하는 제4회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정부기관과 주류기업 그리고 한국기업 등 15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고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의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잡코리아 USA 측이 오늘 오전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박람회 더 하이어링 페어를 홍보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미경제개발연구소가 주최하고 잡코리아 USA, 코트라 LA무역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기관과 주류기업, 한국기업 150여 개의 부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부터는 기존 홍보나 광고성으로 쓰이는 자페어 대신 체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이어링 페어로 영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이번 취업 박람회는 HR 매니저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인터뷰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꼭 서류만 가지고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면접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좋은 찬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이번 취업 박람회는 코트라 LA 무역관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해외 취업과 창업을 돕는 K-무브 센터 사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코트라 측은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 글로벌 취업관 20개 부스를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개 부스는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나머지 10개 부스는 LA 무역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취업관 내 많은 기업들이 한국 국적자와 유학생을 위한 비자를 지원하는 만큼 취업난 속 비자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고민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저희 코트라가 유치한 기업들은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도 이번 하이어링 페어에 참가하시면은 저희 코트라가 유치한 기업들하고 좀 채용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원하는 기업 부스를 찾으면 됩니다. 단 코트라 글로벌 취업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전 면접을 지원한 구직자에 한해서만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취업관 면접을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지원을 해야 합니다. TB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상어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상어가 피서객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상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이동 경로를 추적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 등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미국 LA 인근 맨해튼 비치, 수영을 즐기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상어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옆구리와 팔을 물리면서 상어와 사투를 벌인 이 남성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I didn't want to die. I was scared. 지난 4년간 미국 전역에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횟수는 180건에 육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 연구진이 상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샤크 트래커, 수온, 파고, 해양 생물의 소리 등을 채집하기 위해 개발된 무인 로봇 웨이브 글라이더를 개선해 상어의 이동 경로, 그리고 해안가로 헤엄쳐 오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So once we started to identify these hotspots where they come and go to, we started exploring new technologies that would allow us to monitor their comings and goings from these areas. 보안이 거듭되면 바다의 폭군으로 불리는 상어들로부터 피서객과 서퍼들을 지켜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순히 상어를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상어의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재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모두 24명에 달했습니다. 발의자인 피터 로스캄 의원을 비롯해 에드 로이스, 그레이스 맥, 마이클 혼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과 공화당 의원 8명이 참여했습니다. 맨하탄 40가와 42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 버스터미널의 개보수 공사에 총 1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 공사에 기존 예상보다 많은 1억 달러의 예산이 들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 3,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보수 공사로 터미널 4층에는 버스가 진입하기 쉽도록 우회로가 생기고 임시 주차구역 등도 구축될 전망입니다. JFK공항의 자동차 정류장에서 50대 한인 운전기사가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59살 한인 최모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JFK공항에서 무면허 택시 운전 혐의로 TLC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시경 소속 경관이 최 씨를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관의 목을 조르는 등 체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체포 불응과 2급 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 맨하탄 남부 마약수사국은 33살 한인 김모 씨가 13일 마약 함정 단속에 걸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13일 오후 5시께 맨하탄 캐널 스트리트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현재 김 씨는 3,5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씩 눈이 내리면서 저녁 때까지 총 1에서 3인치의 눈이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